리트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동시 합격한 비법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 초시 때는 다른 학원의 리트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시를 했는데요. 초시에서 좋은 점수를 거두지 못했었기 때문에 재시를 시작할 때 어떤 학원에서 무슨 수업을 어떻게 들을지를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학원 수업 자체가 소용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리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정도?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이론적인 틀과 접근 방식을 참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해 학원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 때는 실전성이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 강의인가를 제1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사파 스타일이라고 하는 실전적인 방법론을 지향하면서 스킬과 꼼수를 중시하는 학원을 선택할지 아니면 정파 스타일로 기본기의 상승과 일관된 판단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지향할지에 대해 고민했고 고민 끝에 저는 정파 스타일의 수업을 듣고자 했습니다. 입시 환경을 고려하면 리트는 고점을 올리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저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실전성이라는 기준, 그리고 정파 스타일이라는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해커스 로스쿨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문도근 교수님과 김우진 교수님 수업 모두 실전에 적합한 범용적이면서도 어렵지 않은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되 그것을 체화하기 위한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해커스 로스쿨 관리반을 들었는데요. 관리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였는데 일단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끌렸습니다. 제시를 하는 입장에서 전업으로 리트를 준비해야 했고 사실 리트는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루해지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도 일관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초시의 경험으로 볼 때 반년 정도의 긴 기간을 성실함을 잃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루함을 어떻게든 이기고 꾸준한 공부를 하는 게 핵심인데 신뢰할 수 없는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교수님들께서 밀착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어 동기부여가 되기 쉬운 환경인 관리반을 통해 수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커스 로스쿨 관리반은 교수님들과 수시로 상담하고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리트 수험은 체계가 필요한 훈련 과정이기에 자신의 수준과 공부의 시점별로 중시되어야 할 공부의 내용이 변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고득점자나 성적 상승폭이 높은 학생들의 공부 스케줄을 참조하여 공부 계획을 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막상 주변에서 참고가 될 만한 수준의 학생을 찾기는 어렵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가 왜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단연간의 지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언급한 유형의 학생들을 많이 봐오셨고 그래서 각 시점의 학생들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학습 요소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학습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면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가진 약점에 대한 개인화된 피드백도 꾸준히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반이 꾸준히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리트 학습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리트는 넓혀나간 뒤 좁혀가기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적게 하면 적게 하는 대로 점수는 당연히 그대로일 거고 많게 하면 많게 하는 대로 스스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자와 후자를 제 공부 과정에서 모두 경험해봤고 주변 수험생들 중 대부분은 둘 중 하나의 케이스였어요.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제가 느낀 점은 시간적으로 두 방향을 교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넓게 해보세요. 여러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수강하는 수업에서 제시되는 많은 설명, 다양한 방법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상황별 풀이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들었던 문덕윤 교수님 수업은 구조 독해 방법론을 중심으로 언어 이해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지문이랑 선택지의 구성 원리, 언어 이해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원칙과 주제별 주의할 상황들을 숙지한 다음 그걸 실전에서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방법론인 구조 독해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강의였어요. 교수님 접근법이 사후적으로만 성립한 풀이가 아니라 실전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콤팩트한 접근법이었고 구조 독해를 시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체화시킬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그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추리 논증 문제 해결 역량의 기초가 되는 논리학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서도 실전에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생략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접근법을 제시하되 과도한 디테일을 제시하지는 않고 간결하면서도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똑똑한 풀이를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로 제시해 주셨는데 강의를 통해 얻은 다양한 방법론을 저는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그런 식의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한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나열해서 정리해두는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거친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진행해요. 문제는 저희의 사고력과 독해력은 한정적이라는 점인데요. 리트 문제를 풀 때 우리는 흔히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합니다. 두 개의 그럴듯한 선지 중 어떤 것이 정답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정답률이 높다. 지문에서 패러프레이즈가 더 된 걸 오히려 골라라. 더 넓은 진수를 골라라. 라는 식의 가르침은 그 가지수가 매우 많고 모두 기출의 사례에 비추어 봐야지만 설득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나열해서 따져볼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다 해도 각 기준이 제시하는 답이 서로 갈린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도 모호하게 돼요. 해커슬 로스쿨 교수님들은 다양한 잡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큰 원칙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훈련과 사고력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신이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기출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 단 하나 또는 소수의 기준만이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 제가 설정해둔 학습 방향을 더 견고하게 다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리트 학습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리트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시험이라는 말이 많죠. 정확히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언어와 논리를 대하는 역량 자체가 높아져야 하는데 사실 평범한 수준의 연습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 하에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리트 성적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포스트 리트에 대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